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제안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토론회이긴 하지만 토론회 자리를 빌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외람되지만 그 부탁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두 말씀드린 대로 제가 5시까지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창수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더 많은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들 있으면 과감없이 해주시되 가급적이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세련미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어디 준비되어 있나? 프로의 마이크. 없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한 체육인의 그 생방송으로 그냥 육성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통로를 막고 계세요. 그래서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는 사이들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그 순서 지키는 것 몸에 체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분이 손 들고 말씀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 끝나시고 스스로 소속과 그 성함을 밝히셔야 또 족보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자유스럽게 누구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첫 번째 타자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손 달라고 그냥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분 아까 계셨었는데 지금스럽지만 뒤에 분 큰 목소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체육회 맞고요. 체육회 사무장 김동환입니다.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제 의견은 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지 금지법에 대해서는 시군체의 의견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만 서울시 천하구시의 정창수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한체육회에서 100% 수용하신다고 하면 지역체육회장 선출 제도 위원 개선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시군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이기훈 회장님하고 방문해서 시군구 체육회 의견을 들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지방체육회가 하나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재정과 시설, 또 하나는 직원들과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고용 안정과 대학 불안감을 확보하고 있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여지까지도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거의 신부 체육회 입장으로 지울 수 없는 이 분야에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방식을 홍보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방체육회장을 아까 저희 홍보 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선을 겸비한 당선제 또한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예산이 전혀 없다. 선거 비용, 선거인단 구성, 후보자의 검증 및 선거 당선 등 여러 가지 자금과 엄청난 민원이 소비가 될 상황이 많아서 불가한 방식이죠. 오히려 소단위 지역 대의원들이 아까 우리 시흥에 임경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대할 수 있고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 시장님이 하셨던 그 수석회장님이 회장으로 출마하셨을 때 오히려 제가 이걸 찬반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시군구의 여건상에서는 추대보다는 대의원 청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소모적인 방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이게 잘못 틀게 된다면 대한체육회가 말씀하신 정부, 각 당,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간의 의견을 듣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지법에 대한 것을 다 통과된 그 부분이고요.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지방체육회가 자유롭게 좀 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선출비구에 집중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선출비구의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송문현 박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28쪽에 다양한 선출 방식 다양화, 지방체육회 선출하고 발전권 부여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다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됐을 때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역에 가서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모두의 전제를 깔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체육회장 선출위원회라든지 지방체육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하자고 한 것이 지역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드신 국회의원님들도 문광희 분들도 생각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제도를 만드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해보자는 거죠. 네,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통해서 추대 또는 선출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대한체육회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16개 시도,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의견을 다 수렴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5월 7일이고요. 근데 여기 나오시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6월 말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대한체육회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발의되고 난 후에 대한체육회를 도대체 무엇을 하셨으며 시군구 체육회를 다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 여태까지 선출 방식이나 이런 걸 TF팀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5월 7일날 또 다시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6월 말까지 해보고 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한체육회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서 시군구 체육회가 시간 끌기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워낙 촉박하게 작년 말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긴급히 1, 2월 달에 TF 구성해서 초안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출 방식으로 할애됐을 때 그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연구한 거 가지고 시도에 가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선출할 때 이런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전 설명한 것을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지 선출 방식을 개정을 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도체육회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정창수 여기 차장님도 이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사회에서 전달을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사회다. 그렇지만은 지금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고 지금 다양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각 정부각당 합의기구에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서로 이제 주고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이크 좀 주십시오. 주기 충분한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신문정 박사님 사회가 고생이 꽤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방 마을에도 이런 토론에 마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토론자가 마이크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발의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면서 충분한 마이크를 씁니다. 저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오늘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고 각 지금 17개 시군 체육회에서 왔는데요. 한 지구에 두 사람 와도 약 500명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나 모 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체육인이라고. 동지라고요. 동지는 같이 서야 되죠. 어느 동지는 서 있고 어느 동지는 앉아야 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아직도 가까운 있구나를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체육이 아직도 1시간 넘게 서 있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1년으로 좀 쓰면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창수 서장협회 회장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지금 현실은 여기 지방체육 활성화 위한 정책도 이게 전자 있었고 뒤에 우리 유명한 안민석 의원님이 이 좋은 그 법을 발의하셔야 됐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좋은 법이라도 오늘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정창수 서장님 발의하고 나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이게 촛불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최고에. 이거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하신다면은 그 발의한 법을 그냥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중히 제가 말씀 올립니다. 이거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는 지방에 잘 모릅니다. 국가의 국익을 반환한 짓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러려면 요즘 모공 스포츠 클럽을 주도적으로 활성화시키게 한 하나의 기략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표를 안 주니까 이것 또한 이러한 회개한 일들 때문에 이러는가. 저는 이 초들은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여기 다들 말씀을 안 하시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아까 국회의원 전부가 300몇 명이 전부 다 박수치고 다 거리했다는 거. 우리 체육인은 사람입니다. 체육인은 체육을 위해서 체육을 하는 진보 보수가 없는 순수한 체육인들입니다. 이어 보십시오. 저 다음에 앞전에 당이 있을 적이라도 당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오는 곳에 손 드는 이 체육인들입니다. 이 체육인을 가지고 이쪽과 저쪽에 어떤 표심을 가지고 이게 서로 논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민의가 손들지 않으면 접어두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또 의원님 계시는데요. 제가 나중에 잘 이펙트가 안성훈께서 대표 발의 안 하셨는데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에 잠시만요. 배틀 형식으로 하지 아니 마시고 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 드립니까? 예, 예. 충분히 시간 충분히 드리면 우리 시골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한 5시간 돼.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말씀하실 때 아마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예예. 먼저 하시죠. 손은 제가 최고 먼저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대전시 체육회 경균형 팀장 이태규입니다.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으로 해서 지금 뭐 생각하면 대학 졸업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하는 것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체육대학을 나서 제일 행복하게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전문인이 지금 체육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문정 박사님보다 아까 이동섭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이승섭 의원께서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지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을 전부 채출했다. 사실은 대전에서 2003년도부터 유성부 체육회장은 민간인이 통합되기 전에도 유성부 체육회장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의 228개 단체 중에서 민간 체육회장은 유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지방 그 말씀하고 지방 분권화가 되었는데 중앙 집권적이다. 사실은 저희 나라가 민주주의가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중앙에서 내려와야지 지방에서 아무 소리 내고 여기서 지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다고 이렇게 해도 사실 아까 김성호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또 하락하면 또 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동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희가 마음이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잘 왔구나. 우리 체육인들이 이렇게 체육회를 들어가야 체육인들이 체육관 나오면 최고 직장이 체육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아까 90%가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75%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때문에 하냐? 전국체에서 하나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예산도 하나도 안 주고 저희 선수를 데려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야 대한체육회가 뭐 했다고 해서 올림픽 메달 얘기만 합니다. 사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러는데 또 이중섭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해주시고 또 제가 이런 데를 많이 와봤지만 발의해주신 국회의원님, 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신 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섭 의원님께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확실히 집행하겠다. 예산법으로 통과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저희가 언제쯤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중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여기서 토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안민석 위원장과 저는 체육인입니다. 체육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 18개 단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편입니다. 그래서 겸직금지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수가 바뀔 때마다 사무처장이 바뀌고 또 달라요. 그리고 또 예산 준비도 달라. 축구가 자기가 축구좀 더 주고 태권도가 더 안 주고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체육인들이요. 도시들 얼마나 똑똑해요. 시장수 구청장 해야지. 국회의원도 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 체육회장 한 사람 종로구청장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고 하니까 체육회장이 제일 단체가 커요. 여러분들이 그걸 잡아야 돼요. 의원님 체육단체 정치화 시키지 마십시오.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체육단체 정치화 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체육단체 정치와 멀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고요. 나가려고 그러잖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라고.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고 싶은데 하고 기분 싶어요. 나쁘면 지금 발의 안 하고 가셔야죠. 아니 참 미안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말씀하시면 자 들어보세요. 하는 건 체육단체 정치화가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체육단체가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제금지법 발의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더 정치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뭘 같은 것 같은 자, 거 해보다가. 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내가 얘기한 거 하고 하세요. 이동석 의원님께서 잠시만요. 아니, 우리 질서는 좀 지킵시다. 그죠? 다른 거 드릴게요. 적극 말씀하게 좀 해주시죠. 다른 거 드릴게요. 아니, 참. 내가 우리 정창수 사무처장 서울시 사무처장 내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을 사람이에요. 부회장.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니까요. 내가 화가 나는데 뭔 얘기죠? 제가 법안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한테도 확답을 받아놨고, 그래서 이걸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처음으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몇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17개 시도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는 일반 그러니까 전혀 여기 관련 없는 일반 체육단체장을 상대로 또 한번 할 거예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의견을 시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말씀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경직 금지를 못하게 정치 세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건 100%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간선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간선제로 체회장을 선출하면 거짓 지금 시장구청장이 영향력 행사하면 그 사람이 100%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직 금지 취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직선을 하고 또 2번에는 직선을 겸비한 간선제, 아까 대의원제로 하면 그나마 투명성이 보장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금지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초대를 한다? 대형 대회에서 결정한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이 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체육인들이 가는 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직설, 두 번째는 간선을 겸비한 대응 제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대한체육사무총장 계시지만은 저는 각 지자체별로 거기에 그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다 체육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뭐 체육회장, 태권도 회장. 아시아만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통합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 혼자 할 게 아니고 우리 안민석 정장위원장님과 우리 문체계 한 30명 되는 국회의원들 함께 여러분들이 체육활동을 하시는 모든 걸 다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네. 잠시만요. 저 말씀하셨고 아까 저기 저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주이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23개 시군국장협의회 회장 김성복입니다. 저 대전소 오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서슴하니까 뜨는 것 같으니까 얼굴 보고 앉아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앉아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먼저 왜 전국 사무처장협회 회장인지 정창수 회장님께 왜 회장님인지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할 얘기를 다 해도 사실 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단 그 임병택 시장님께서 신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해주신 데 대한 또 고마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자, 이 얘기는 들었으니까 2절까지 나눠 잠깐 할게요. 그리고 그 임병택 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경북 시골에 살다 보니 누구도 처음 봅니다. 처음 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정성이 너무 담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4월 30일 스포츠 서울에 보면은 고진영 기자님께서 쓴 창가창이란 그거를 저는 정말 체육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임병택 시장님이 심 시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게 국민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체육이란 게 어디 힘있고 특권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어떤 특권인들이 쥐있다 피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발 10월에 요즘 민주주의 가는데 지금 이런 정책 토론회라든지 또 이런 걸 이 법안을 하기 전에 대한체육회장은 뭐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거를 법안을 하기 전에 먼저 여론도 좀 해보고 수렴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이래서만 이런 정책 토론회나 이런 자리가 없었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는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해명도 없고 공청회란 미명 아래 여론조사만 해놔놓고 이러저러한 답변도 없고 정말 대한체육회장님은 직무유기적으로 고소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체육은 국민이 편안해하고 또 이런 법안이 한번 생김으로 인해가 대한민국에 약 한 3,000명 이상 되는 체육의 생활체육 지도자나 종사자들이 자기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까 이동석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저는 사실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많은 체육인들 앞에 있는데 확박에 내가 한다고 하고 못을 박아버리면은 더 이상 힘없는 국민은 체육에는 이동석 국회의원님인데 뭐라고 부탁을 하고 뭐라고 고리를 해놓으려고 뭐라고 저거를 좀 이렇게 유예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또 민의를 대변하는 게 국회의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얘기를 하려고 많은 메모를 내었다가 이 현장에서 느낀 그 얘기만 똑바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선거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한번 좀 정책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의 체육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창수 전국사무처장협의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뜨거운 박수가 흘러나오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할 때는 싸늘한 시선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충남 시장님, 네. 예, 충청남도 성수장 전병수입니다. 갑작스럽게 그 열이 받쳐서 드린 말씀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제가 단박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그 체육수장이 왜 자치단체장이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 때문에. 그런데 이 법 발의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 여기에서 체육회장이 나중에 차기 구청장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체육회장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이 의도가 그거였습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자치단체장 한번 해보자고 체육회장 합니까? 그게 우리 의원님의 의도였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의도를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들이 몇 가지 하는 행태들이 안 좋죠. 아니 뽑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정치로부터도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장 나왔다가 거기서 자치단체장이 되겠다고요? 우리가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치단체장의 겸직 금지가 그런 의도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드렸던 겁니다. 자, 체육 순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 끼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한 그 패단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치단체 강화에게 의존했던 것은 예산입니다. 돈! 체육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누가 줘요? 국회의원은 우리 돈 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국가에서 받은 것 생활체육회에서 가지고 온 돈 몇 푼 있습니다. 예, 약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약 한 1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억 정도가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장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 독립이라고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고요? 아니요. 독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독립하고 싶죠. 돈을 누가 주든 간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는 우리 체육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출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행정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돈으로부터. 근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분들이 돈 주는 자치단체로부터 이걸 끊겠다고요? 그러면 지방체육이 삽니까? 이게 도대체 체육을 위한 겁니까? 정치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서 체육회장도 자치단체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체육은 체육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
체육의 독립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법으로 만들어 오신 분이 체육단체장도 자치단체장을 해봐야 되겠다고요? 그 의도가 뭡니까? 예, 저는 그 의도에 저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체육은 체육이어야 됩니다. 체육은 자치단체장이 돈을 주든 정치인이 돈을 주든 국가가 돈을 주든 그건 우리 체육인들의 몫입니다. 처장님, 그 정도면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저요? 예. 차분하게 하라고 심정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 무지하게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화나요. 솔직한 얘기로 화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종우 국장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마저 삼가해 주시고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한 좀 부가적인 다른 제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대안들어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선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대한체육회 이 경기금지법 때문에 TF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이 중앙체육회의 이 경기금지법 때문에 TF 연구팀에서 동시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은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대한체육회 직원들하고도 한국체육에 관련된 얘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있었던 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같이 일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경직금지를 해서 민간회장으로 갔을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그런 지원 체계가 안정성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금년도 안으로 법으로 통과가 돼야지 다음 민간회장 선출을 하기 위한 혼선이나 혼란이 없을 겁니다.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예상들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법으로 먼저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체육회의 안정이 시민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재원이 없으면 지금까지 펼쳤던 시민 스포츠의 복지는 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좀 우리가 헤아려 주십사 하고 의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간 회장이 됐을 때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체육회가 그렇듯이 시흥시 체육회가 민간 회장으로 가니까 조직 사유화의 조짐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이 조직 사유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라고 하는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연직 회장이 지자체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지자체와 체육회 간의 정책 조율 기능을 거기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체육회가 독립성과 자율성과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안정성도 그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지자체장, 교육감,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정책 조율을 거기서 해서 체육회의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와 체육회가 혼선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법 개정을 할 때 우리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체육회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체육회가 발전돼 나가려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체육회가 시민 스포츠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성이 있는 걸지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곁들여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혹시 저 말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마지막 듣고. 네, 저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지방체육의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월 7개 광역시도에는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약 70여 개 단체의 회원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74개의 회원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이 회원 종목 단체는 인기 종목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단체장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모셔오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시도지사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지역 유력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단체 회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뭐 대가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사제를 출연해서 뭐 3, 4천에서 적게는 뭐 한 7, 8천까지 그랬을 때에 지금 억지로 이렇게 모셔오는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시장님이 부탁을 하니까 맡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민성회장이 됐을 때에 과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역의 시도의 그 회원종목 단체의 역할은 가장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해 있고 또 엘리트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수립하실 때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께서 말씀이시기나 가장 취약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저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구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논의는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제도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두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앉아 계시면서 충분히 결정하셨고 관련된 보좌진들이 안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청의 치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문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말제하고 토론으로 해주셨던 우리 토론자님들 인사하고 일단 단상에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들을 무겁게 듣고 계셨던 윤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